환영합니다. 제 앞에는 삼성 갤럭시 S26 플러스가 있고 오늘은 휴대용 핫스팟을 활성화하고 설정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작하려면 화면 오른쪽 상단에서 아래로 스와이프하여 토글 메뉴를 내려주세요. 삼성은 알림은 왼쪽, 토글은 오른쪽으로 구분해 두었고 이 중 어딘가에 있습니다. 아래로 한 번 더 스와이프하면 확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핫스팟 토글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보이지 않는다면 사실 가장 복잡한 방법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삼성이 아무 이유 없이 이 과정을 완전히 바꿨기 때문이죠. 그래서 혹시 헷갈리신다면 어떻게 추가하는지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먼저 변경되지 않은 편집 버튼을 클릭할 거고 그 다음에는요. 무언가를 추가하려고 편집을 선택하는 대신 아래로 스와이프해서 컨트롤 추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가장 논리적으로 찾을 수 있는 곳이죠. 맞죠? 이제 우리가 찾고 있던 토글, 즉 핫스팟이나 휴대용 핫스팟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여기에는 좋든 나쁘든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찾기가 조금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체 페이지가 필요 이상으로 공간을 많이 차지해서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연결 항목 아래에 모바일 핫스팟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찾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 항목은 이미 추가되어 있어서 좀 더 회색빛을 띠고 있습니다. NFC나 보안 와이파이처럼 아직 추가되지 않은 항목들은 더 눈에 띄는 것과 비교해보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클릭하면 여기에 추가됩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이 토글을 원하는 위치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길게 눌러서 잡은 다음 드래그해서 이 목록에 놓는 것입니다. 자, 이제 완료를 클릭하면 지금 여기 맨 아래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정말 직관적이지 않나요? 예전에 사용하던 것에 비해 정말 큰 개선입니다. 삼성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대신에 어쨌든 변경해줘서 정말 다행입니다. 여기에서 모바일 핫스팟이 보이게 되면 처음에는 길게 눌러야 합니다. 그 이유는 길게 눌렀을 때입니다. 설정 화면으로 이동하게 되고 여기에서 핫스팟의 끔찍한 비밀번호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비밀번호는 무작위 생성이라 그렇게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바로 선택해서 완전히 삭제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최소 8자 이상의 새로운 비밀번호를 직접 설정할 수 있습니다. 문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숫자든 아니면 둘 다든 상관없습니다. 당연히요. 그리고 더 아래로 내려가면 예를 들어 AP밴드 같은 다른 설정들도 있습니다. 현재는 아마도 더 나은 옵션 중 하나인 2.4GHz와 5GHz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2.4GHz만 또는 5GHz나 6GHz만으로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뭔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시겠다면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 관심이 없으시다면 그냥 앞으로 넘기셔도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것들은 서로 다른 종류의 밴드입니다. 숫자가 높아질수록 쉽게 말해 더 좋아집니다. 2.4는 가장 기본적인 종류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이든 와이파이 연결이 가능한 모든 기기는 이 점사를 지원했습니다. 그 후에 5GHz가 나왔죠. 근데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는 아니에요. 글쎄요, 한 6년 전쯤일 것 같네요. 지금 이 시점에도 아주 저렴한 기기라면 5GHz 와이파이를 지원하지 않는 제품을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건 더 최신 버전입니다. 그리고 이걸 지원하지 않는 기기들은 아주 저렴하거나 아니면 5GHz 와이파이가 나오기 전 시대의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기들은 이 옵션을 선택하면 핫스팟을 아예 찾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옵션은 5GHz 주파수만 사용하기 때문이죠. 이제 6GHz는 기본적으로 5기와 비슷하지만 훨씬 더 최신이기 때문에 정말로 새로운 기기가 필요합니다. 이건 보통 와이파이 6E라는 이름이 붙은 기기들에서 지원됩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6라고 해서 속지 마세요. 와이파이 6는 사실 6GHz를 쓰는 게 아니라 5GHz를 씁니다. 6GHz를 사용하는 건 와이파이 6입니다. 이름 정말 잘 지었죠? 저도 알아요. 어쨌든 여기서는 본인이 원하는 옵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각각의 주파수마다 개선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4는 가장 오래된 주파수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중에서 가장 성능이 떨어집니다.
반면에 예를 들어 5GHz는 속도, 지연 시간, 한 번에 연결할 수 있는 기기 수 같은 부분에서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주파수 대역의 개방성도 더 좋아졌죠. 그래서 5GHz는 더 많은 신호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말이죠. 이 부분은 와이파이 2.4가 좀 약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특히 오랫동안 만들어진 대부분의 기기들, 스마트홈 기기를 포함해서 2.4GHz 대역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특정 상황에서는 다른 기기들로부터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연결하려는 기기가 지원한다면 5GHz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핫스팟이 그것을 지원합니다. 이제 6GHz는 기본적으로 5GHz보다 더 향상된 것으로 더 빠른 속도와 더 낮은 지연 시간 등을 제공합니다. 사실상 5와 6은 휴대폰에는 약간 과한 감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심 제공업체에 모바일 네트워크를 와이파이로 송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모바일 서비스 제공업체가 제공하는 인터넷 속도에 제한을 받게 되고 보통 그 속도는 그리 빠르지 않습니다. 모바일 네트워크는 그다지 빠른 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2.4, 5, 6의 차이를 거의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병목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T모바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다행히도 무제한인 제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래도 최대 60Mbps/s로 제한되어 있어서 그렇게 빠르진 않습니다. 사실 무슨 이유에서인지 30을 결제했는데도 60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60이라 해도 이건 집에서 와이파이로 사용하는 홈 네트워크 속도의 10%에 불과합니다. 제가 말하는 건 5GHz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을 선택하든 실제로는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5GHz를 고려해 볼 만한 유일한 경우는 여러분이 인구 밀집 지역에 살면서 2.4 신호가 서로 간섭을 일으키는 상황일 때입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어서 뭘 봐야 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와이파이에 문제가 있다면요. 예를 들어 자꾸 연결이 끊긴다든지요. 연결이 자주 끊기거나 연결되어 있다고 나오는데도 페이지가 로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기기가 지원한다면 5GHz로 바꿔볼 수 있고 그러면 아마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5GHz는 동시에 훨씬 더 많은 신호를 수용할 수 있어서 여러 신호가 5GHz 대역에 몰려도 서로 간섭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보이는 것은 보안 설정인데 이건 기본적으로 핫스팟의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라면 이 설정을 그대로 두겠습니다. 고급 설정에서는 몇 가지 더 고급 옵션들이 있는데 사실 굳이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언급할 만한 것은 없지만 굳이 하나 꼽자면 네트워크 숨기기는 절대 켜지 마세요. 이건 그냥 불편하기만 합니다. 혹시 이 기능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다면 이건 네트워크를 와이파이 목록에서 숨기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에 연결하려고 할 때는 그냥 바로 여기 있는 모든 띄어쓰기와 문자까지 정확하게 네트워크 이름을 입력하고 비밀번호도 함께 입력해야 합니다. 간단히 시연해 보자면 와이파이 목록에 들어가면 여기 있는 ALT 네트워크로 들어가서 네트워크 이름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입력하는 거죠. 그리고 비밀번호도 여기 있는 대로 입력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입력하면 연결이 됩니다. 이게 그냥 불편하게 만들 뿐이에요. 목록에서 네트워크 이름을 보고 그냥 클릭해서 비밀번호만 입력하는 대신 모든 걸 수동으로 해야 합니다. 이제 어쨌든 저장을 클릭해 봅시다. 사실 여기서 한 가지 더 바꾸고 싶은 게 있는데 다시 들어가면 2.4와 5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두 개의 밴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두 가지 주파수를 동시에 송출함으로 전력을 더 많이 소모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 기기가 어떤 것을 지원하는지 모를 때는 이게 좀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기가 가장 좋은 쪽에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기기들은 보통 이렇게 작동합니다. 더 높은 주파수를 지원한다면 어떤 경우든 그쪽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냥 이 창을 닫아도 됩니다. 하지만 닫기 전에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게 이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네요.
이제 찾았네요. 그래서 20분 동안 어떤 기기도 연결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꺼짐 옵션이 있습니다. 이 옵션은 기본적으로 20분 동안 아무 기기도 연결되지 않으면 핫스팟이 자동으로 꺼지게 해줍니다. 이건 꽤 괜찮은 옵션이지만 저는 아마 10분이나 심지어 5분 정도로 더 낮출 것 같아요. 기기가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 더 나은 옵션을 사용하는 것이니까요.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짚어서 명확히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기들은 일정 시간 동안 네트워크 사용이 전혀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트워크 사용과 연결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연결은 되어 있으면서 웹서핑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예를 들어 페이지를 새로 고치지 않거나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지 않는다면 네트워크는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네트워크가 사용되지 않는 순간, 즉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로딩이 끝나는 바로 그 순간부터 네트워크 사용이 멈추게 됩니다. 그때 자동으로 그 카운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만약 그 시간이 다 되면 여전히 무언가를 읽고 있더라도 네트워크 연결이 꺼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여기에서는 연결 상태가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노트북을 사용해서 웹서핑을 하고 있다면 카페 같은 곳에 있을 수도 있겠죠. 잠깐 웹서핑을 멈췄나요? 뭔가 다른 걸 하기로 했나요? 메모장에 뭔가를 쓰는 작업을 하면 20분 정도 걸릴 수 있지만 기기는 여전히 핫스팟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바일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연결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연결이 끊기지 않은 이 좋은 점이죠. 여기서 시간이 좀 더 길어도 별로 영향을 받지 않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의 뚜껑을 닫아서 절전 모드로 들어가는 순간 그때 연결이 끊기게 됩니다. 그러면요 10분 타이머가 작동해서 그 시점에 자동으로 핫스팟이 꺼지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옵션이 마음에 들고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항상 켜두는 편입니다. 핫스팟 사용이 끝난 뒤에 직접 꺼야 한다는 걸 굳이 기억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이제 사용하고 싶을 때마다 토글을 찾아서 간단히 탭하기만 하면 됩니다. 모바일 핫스팟은 당신의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공유합니다. 좋아요. 확인을 클릭하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핫스팟을 켜는 방법입니다. 이제 제 휴대폰 같은 기기를 꺼내서 뒤로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해당 네트워크가 바로 여기 표시될 거예요. 잠시 기다려 볼게요. 지금 로딩 중인데 네, 여기 떴네요.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정보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아요. 여기 보면 다른 네트워크들은 Wi-Fi 6, Wi-Fi 5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아무 정보도 안 나오네요. 그래서 무슨 이유인지 2.4로만 보이는 것 같아요. 분명히 2.4와 5를 다 선택했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좀 이상하네요. 하지만 어쨌든 분명히 저는 이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연결하지 않더라도 10분 후에는 자동으로 꺼질 거예요. 만약 그 10분을 기다리고 싶지 않고 배터리를 좀 더 빨리 아끼고 싶다면 저는 그냥 찾아서 토글을 끄면 됩니다. 그걸 탭해서 꺼주면 돼요. 이제 준비가 다 됐네요. 영상 도움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시청 감사합니다.